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과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정신없이 웜의 신박을 찍다 보니까 찍는 내내 좀 힘들었습니다. 그 전날 월간 전망 자료 만든다고 새벽 4시 40분에 퇴근해서 한 2시간 반 자고 나왔더니 오전은 말짱했었는데 오후에 특히나 웜의 신박 찍을 때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읽고 나서도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졸려서 그런 건지 읽고 뭔가 평을 해드려야 그 신문의 행간을 읽는 그런 박전무의 논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제 읽으면서도 한 기사를 읽고 나서 뭔가 코멘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째 기사, 4번째 기사 할 때도 좀 힘들었었는데 다 하고 나서는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분명히 이 신문의 내용은 혼자 보셔도 되는데 그죠? 뭔가 이걸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고 여기서 이 행간을 읽으면서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런 투자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뭔지 그런 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47분 찍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참 보면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로우 퀄리티로 이 영상을 찍었다 보니까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도 조회수가 8,000이 안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올해 하반기 최저 조회수 아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가 낮으면 수요가 떨어지고 퀄리티가 좋으면 수요가 늘어나고 정확하게 시장은 안다는 거죠. 오늘 조회수 보고 되게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제가 이제 시간 관리 이런 걸 잘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니까요. 좀 반성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댓글 그래도 77개나 되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절대 수면 좀 지켜주세요. 꿀잠 좀 주무세요. 뭐 등등. 딱 보니까 저 박전무 지금 상태가 안 좋네. 아시는 거죠, 그죠? 많이들 걱정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혼도 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 대인춘풍님께서 월간 전망 오셨습니다. 월간 전망에 가서는 또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서서 시작하니까 그 앞에 한 45분 오셨거든요. 그렇게 또 부산에서 오신 우리 대인춘풍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멀리서 광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인천, 부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귀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풀어드렸죠, 그죠? 어제 1시간 반이나 되는 월간 전망 찍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투자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오프라인 월간 전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 절제된 얘기라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막 종목 얘기도 말씀드리고 좀 더 과격하게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제는 제가 얘기 늘 하던 삼성전자 축구 후배도 같이 왔었죠. 그리고 맞네요. 우리 임감독 정신만평 임감독도 이 처갓집이 프랑스라 가지고 프랑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임감독도 어제 같이 오고 정말 9시 반까지 사람들이 뭐 벌써 9시 반이에요? 이랬을 정도로 6시부터 3시간 반 동안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희 고객 대상 투자 설명회도 3시간 반을 그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했었는데 어제 우리 최밀턴 분들 함께 해서
나중에는 막 신이 나서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어제 그 월간 전망 오셨던 분들은 오늘 특정 종목이 크게 폭등하는 거 보고 아마 또 야, 월간 전망 이런 거 참 들으러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고객 대상 설명회 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라서 아마 저희 고객분이나 우리 인턴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주식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였죠? 나는 필살기 종목이 있는가? 그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종목 갈 때 여기서 먹고 저 종목 갈 때 저기서 먹고 그렇게 절대 다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주식을 하다 보면 나와 궁합이 맞는 주식, 궁합이 맞다는 게 이 주식은 내가 들어가면 먹고 나오면 또 떨어지고 그럴 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필살기 주식이 있는가? 나는 주식을 20년 했다가 아니라 20년을 해서 나한테 필살기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저의 필살기 종목 하나를 앞으로 어떻게 이 회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그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인춘풍님께서 올해 마지막 월간 전망 참석 후 부산 향하는 여정길에 모험의 심박 듣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새벽까지 자료 작성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하셨고요. 우리 대인춘풍님도 이 족구 선수시다 보니까 되게 동안이셨어요. 토끼띠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양띠라고 하셨나요? 양띠면 79년생이거든요. 그때 양띠라고 하셨는 것 같아요. 양띠 제 동생하고 동갑이네. 그래서 제가 79 했더니 67.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형님이신데. 우리 레나 정님도 그죠? 다음에 또 봬요. 너무 어려 보이셔서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레나 정님이 바로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보다 동생이었네 하면서 나 75년 토끼인데 그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 75년 토끼인데 나보다 동생이네. 어제 프리미엄 버스 타고 잘 내려가신 듯 합니다. 아침에도 바로 또 모닝 브리프에서 뵀으니까요. 월간 전망 가서 너무나 좋은 기운을 받고 왔습니다. 처음 참여해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블라블라 많은 채밀턴님들을 뵈니 전무님은 참 행복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이 반드시 작동을 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누군가 걸 뺏어오고 그런 하면 반드시 세상에 똑같은 반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또 좋은 반작용이 많이 있는데 저는 동학개미의 스승을 하면서 저한테는 어떤 세상에서 좋은 반작용을 해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거의 한 절반이셨고 늘 오시는 우리 신부장님부터 해가지고 복덩이 아우도 오고 되게 반갑잖아요. 보면서 또 새로 오신 분 중에서도 또 계속 또 좋은 인연이 되실 분들 저는 참 많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셔서 이게 저한테 대한 또 보상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웜의 신방 늦은 밤에 들으면서 제미나이 사용하여 팩트체크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놀랍네요. 네. 이 어려운 시장에서 결과만 보고 왜 그렇게 못했냐고 묻는다면 그건 신의 영역을 해내라는 게 아닐까요? 네. 전문의 목요일 만나 뵈러 갈게요. 목요일 내일 저희 상담 신청을 하셨군요. 내일 보니까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전문의 얼굴 보니까 제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셨습니다. 어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 몽몽이님. 12월이 다가오니 마음이 즐거워지네요. 이상하게 12월 되면 맞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12월이 크리스마스도 있고 한데 연말 한 해가 또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좀 씁쓸할 만도 한데 희한하게 12월이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들 송년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건지 한 해 그래도 내가 무탈하게 그래도 한 해 잘 마무리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건지. 월간 전망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피곤하신 것 같으시더니 나중엔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형님으로 모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복덩이 아우도 옆에 아우된 지 한 1년도 안 됐거든요. 아니네요. 1년 된 것 같네요. 우리 유병규님이시다 그죠? 네. 다음에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유병규 아우님 해서 제가 달력이든 책이든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아직 조금 샤이해서 댓글을 달지 못하지만 수많은 주식 정보의 바다 속에서 채슬리라는 진주를 알게 해주신 우리 김망구님 덕분에 주식을 조금씩 알아가며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었어요. 네. 제 시간이 여의치 않아 아직 찾아뵙지 못했네요. 죄송한 마음과 함께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저희 매장에 들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장이 어딘지 오늘 웜의 신박 댓글에 달아주세요. 네, 매장이 어디신지 제가 모르니까요. 코스피 다시 4,000으로 올라왔네요. 12월 달에는 4,500 가보자 하셨고 올 제미나이 신기합니다. 써보면 되게 신기하죠. 저 제미나이가 이 대답해주는 그 포맷도 되게 좋더라고요. 왠지 챗 GPT보다 왜 제미나이의 그 답변 포맷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맷도 좋고 유료가 아니라 무료 버전을 쓰는데도 희한하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 저녁에 웜의 신박을 어느새 루틴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체계적이면서도 똘똘 뭉쳐있는 팀 채슬리를 응원합니다. 팀 내 조직 문화가 달라 보입니다 하셨고요. 제가 다른 거는 자랑 못해도 저희 팀 채슬리만한 팀이 여의도에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운영업계에서는 저희가 최강의 팀워크를 발휘한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월간 전망하는 날은 웜의 신박이나 신차 분석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채밀턴 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셨는데 저는 좀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라도 좀 해야 됩니다. 네, 정해져 있어야 강제로라도 하고 그 웜의 신박도 제가 읽으면서도 이 신문 읽으면서 최근에 이 구글의 TPU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신문 읽으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 웜의 신박을 이렇게 매일 하기 전에는 신문을 들고 와서 저기 책상에다가 쌓아놨다가 읽지도 않고 그 다음날 그대로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웜의 신박 하면서 저도 좋은 루틴을 유지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읽어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드리면서 이 내용이
잘못 곡해되면 투자에 위험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훨씬 이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차 분석도 또 하다 보면 차트라도 하나 또 보다 보면 지금 이런 주식이 또 움직이네 하면서 최근에 신차 분석하면서 눈에 밟히는 주식이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도 현대건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신차 분석 때 또 현대건설 보니까 야 이거 차트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또 막 파봐야 된댔잖아요. 그렇게 또 신차 분석은 신차 분석대로 그게 저희는 프로니까 그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힘들게 막 연습하는 거 보고 그러다가 병나겠다, 부상당하겠다, 좀 살살 해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프로니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중학교 선생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목도리하고 자전거 타시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네요. 네. 지금 근데 이 목도리 너무 좋습니다. 중학교 때 1학기 담임 선생님 하시고 너무 안타깝게도 여름 방학 지나면서 인천으로 정근 가셔가지고요. 참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셨는데 그런데 방송 보고 재작년에 딱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정현 선생님이셨는데 또 선생님 딱 이름 보는 순간 저는 하면서 전화 드렸더니 너무 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아침마다 자습 문제를 내주고 가라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항상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이 와서 풀 문제를 칠판에다가 끝나고 늘 문제를 내고 갔었거든요. 그게 또 저한테는 엄청난 공부가 됐던 거죠. 항상 학교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애들 풀어봐야 될 문제를 그때 한 20문제인가 10문제를 칠판에다가 이렇게 하고 뭐 가로 열고 가로 안을 채우시오 뭐 이런 것부터 생물 선생님이셔서 제가 생물 문제만 냈던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래도 반에서 한 2등 정도 성적으로 들어갔었는데 또 누군가가 저는 초딩 때도 4학년 때 선생님이 또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 선생님이라서 저한테는 강제로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 성적이 되게 좋고 5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또 뚝 떨어지고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스스로 막 이렇게 악바리처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쪼으면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고객분들 박전무 쪼으면 잘한다고 계속 쪼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만은 쪼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스스로 쪼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네. 어쨌든 뭐 새벽까지 하면서 결국은 또 필살기 종목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걸 1년, 2년 저희 넘으셨던 고객분들은 결국은 박전무 찾아내더라. 네. 그러면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그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번 고객 행사 때도 막 되게 분위기 좋았잖아요. 막. 근데 3개월에서 4개월 되신 분들은 뭐야?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
아마 그러셨을 건데 또 말이 샜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전화 오셨고 고1 때 고3 때 담임 선생님도 방송 보고 전화 오셨어요. 재작년에.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은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거쳐 지나가는데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죠. 중학교 선생님은 벌써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 40년 전이라니까 되게 나이가 많아 보여서 좀 별로네요. 자,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바람이 안 불어서 생각보다 안 춥네. 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생각보다 안 춥네. 그랬습니다. 이게 그 주식할 때 우리가 컨센서스와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영하 7도 엄청 추워진다. 예, 그런데 추울 거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니까 생각보다 안 춥네.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보를 안 듣고 아침에 나왔으면 왜 이래 추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히려 어제 저녁에 퇴근할 때가 좀 추웠었죠. 전무님, 저는 제미나이와 챗GPT와 거의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눕니다. 제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채슬리 영상 보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며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설명해 줍니다.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지식들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월간 전망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월간 전망은요, 이 어스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달 초에. 그래서 월간 전망은 지금 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가를 함께 배울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제가 보니까 이탈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해보니까 좋으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해보신 분들은 네, 이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워낙 이렇게 배워가시는 게 많고 이 루틴을 처음 뭐든지 3개월이 힘든데 3개월, 6개월 되다 보면 이게 루틴이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엉터리로 조기 축구 20년, 엉터리로 내가 스키 30년 탔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내가 배드민턴만 지금 벌써 40년째 치고 있다. 중학교 배드민턴 선수 못 이깁니다. 그게 제대로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 인턴십을 하시면 그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시다 보니까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른 직장 동료가 됐든 인턴십을 하고 계시지 않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좀 그러실 거예요. 그죠? 아유, 너네들 그런 식으로 주식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참 애쓴다 이런 마음이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일본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며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12월 19일이죠. 근데 지금은 12월 10날 페드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BOJ의 금리 정책이 이루어질 건데 그 12월 19일은 오히려 금리 인상입니다. 인상. 그래서 12월 10일 지나고 나면 또 하방으로 또 압력이 좀 있을 거예요. 월간 전망 해놓고 가로 열고 다 틀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네, 다 틀리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누구시죠? 쿠씨님. 예. 요 댓글 보면 저는 이런 분의 댓글 보면 안 보시는 다 틀리는데 왜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다
다 틀리는데 왜 와서 보시는지.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다 틀리는데. 자, 오늘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첫 번째 기사 읽기 전에 우리 또 윤경미님께서 집에서 직접 키우신 감나무에서 딴 감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도 감을 계속 좀 전에 먹으면서 오전에도 먹으면서 박 전무가 감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감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부푼 독립군 아우님이 반시도 보내주셨고 요즘 사과, 감 뭐 이런 걸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최근에 제가 좀 감을 다시 찾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맛있는 감이 비타민 C하고 D도 풍부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감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감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했을 때는 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감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우리 임수금 이사님이 엄마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저희 직원들 먹게끔 딱 해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수익률도 좋아지고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치솟는 환율의 물가 압력 현실화 데이터로 보는 세상. 지금 보시는 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다, 그죠? 우리가 이걸 PPI라 그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 그리고 밑에는 원달러 환율 추이인데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의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수입 물가 동반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까지 자극하는 분위기인데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20.82로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을 했고요. 두 달 연속 오름세이고 앞선 9월에도 8월보다 0.4%나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생산자 물가 상승은 고환율 여파인데 원자료 수입 비용이 늘면서 동일한 원자재를 들여오더라도 기업의 원화 지출이 커진 탓입니다. 수입 물가도 넉살째 상승을 했는데 10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1.9% 오른 138.17로 올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을 했고요. 수입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환율이 오르면 국제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원화 기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수입 물가지수를 결합해서 산출하는 10월 국내 공급 물가지수는 125.18로 전월보다도 0.9%나 올랐네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로 작용합니다.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상승이 결국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환율이 내려갈 뚜렷한 요인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거시경제 전문가 10인에게 설문한 결과 대부분은 연말에도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그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보통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그런 경기가 좋아지면서 끌어올리는 비즈니스 사이클에 의한 인플레이션 말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중간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마진이 남지 않잖아요. 우리가 칼국수나 부추된장, 짜장면 값 올릴 때 인건비랑 원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최종 판매 소비자에게 가는 소비자 물가도 밀어 올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코스트가 밀어 올리는 가격 상승 효과. 그런 가격 상승의 현상. 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네. 그런데 수요가 좋아서 아니 똑같은 10,000원짜리인데 이런 거죠. 머그컵 같은 거 이런 거 500개 한 장인데 5,000명이 막 사려고 막 달려들면, 그러면 동이 나고 그거 내가 좀 어디 구할 수 없나요? 25,000원이 아니라 제가 3만원 드릴게요. 4만원 드릴게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수요가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그걸 디맨드 풀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정신이 맑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술술 나옵니다. 그죠? 수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폴더블 끝판왕 등장. 삼성전자 2번 접는 갤럭시 Z 트라이폴더를 공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 요게 트라이폴더네요. 3번 접는 거. 전자가 2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더를 공개했고요. 노태문 사장은 새로운 폼팩터 분야에서 쌓아온 삼성전자 리더십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휴대성, 균형을 실현했다면서 업무, 창의성, 연결성 등 모바일 경험을 한층 확장할 제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트라이폴더는 펼치면 10인치의 대화면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접으면 갤럭시 Z 폴더 7과 동일한 6.5인치 바 타입 화면을 제공해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저렇게 접어서 어떻게 전화 통화하지? 통화할 때는 이래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통화하면 되고요. 유튜브 볼 때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 볼 때 이렇게 펼쳐서 보면 아주 넓고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대폰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 TFT LCD 조그만 거 흑백으로 요만큼 달리다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의 화면은 계속 커져 가지만 다시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클수록 보기가 편하고. 그래서 저건 완전 탭이다. 그죠? 세계 최초 트라이폴드 폰은 지난해 중국 화웨이에서 출시한 메이트 XT이고요. 다만 메이트 XT가 이 Z자 형태로 접히는 아웃폴딩 구조, 요렇게 이래 접는 아웃폴딩 구조였다면 갤럭시 G 트라이폴드는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인폴딩 구조로 설계되어 있군요. 요렇게 안으로만 접는 형태다. 그죠? 왼쪽 화면을 먼저 접은 뒤 후면 카메라가 있는 오른쪽 화면을 접는 방식입니다. 트라이폴더는 접었을 때 12.9, 펼쳤을 때 가장 얇은 쪽의 두께가 3.9mm로 얇은 디자인을 갖췄고요. 2억 화소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배터리 용량은 5600A, 역대 갤럭시 폴더블 폰 중 가장 크다. 균형 있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 각 패널에 3셀 배터리가 각각 배치됐다. 요 패널마다 배터리가 다 들어가나 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걸 암페어라고 읽는 게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구글에서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밀리 암페어. 맞긴 맞네요. 밀리 암페어시 배터리 용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대화면 장점을 극대화하는 AI 기능과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점도 주요 특징이고요. 사용자는 멀티 윈도우 기능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3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 세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듯한 사용자 경험을 지원한다.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AI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됐고 사용자는 화면이나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AI에 질문할 수가 있고요. AI는 이를 분석해서 즉시 답변을 해줍니다. 전자는 이달 10일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중국,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으로 순차 확대하고 국내에서는 삼성닷컴과 전국 20개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9일부터 전국 20개 매장에 제품 체험 공간도 마련됩니다. G 트라이폴드는 16GB 메모리에 512GB 스토리지에 검은색 단일 모델이고 가격은 359만원. 당초 예상 가격이 400만원대였는데 그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출시됐다고 합니다. 요즘 디램 가격도 비싼데 그죠? 저렴하게 출시됐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써야 되나 싶은데 워낙 우리가 이 핸드폰을 보면서는 바로 눈앞에다가 요러고 보기 때문에 그죠? 사실 요 정도 화면으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보시는데 저 정도 펼쳐서 어느 정도 이게 상용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엔비디아 울면 팔았다. 손정희 AI 거품론 반박. 자, 손정희 회장이 AI 거품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AI 산업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손 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 아시아 포럼에서 10년 후 AI가 매년 창출할 부가가치는 세계 GDP 10%인 2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GDP가 세계 GDP 10%가 20조 달러면 세계 GDP가 지금 벌써 200조 달러가 됐나요? 손 회장은 10년간 10조 달러를 투자해도 반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고요. AI 거품론은 어리석은 주장이라면서 피지컬 AI가 이끄는 성장 속도는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소뱅이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죠. 이에 손 회장은 오픈 AI와 차세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팔았다면서 자금 여유가 있었다면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뱅은 오픈AI에 225억 달러, 33조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고 시장에서는 총 투자액이 3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회장은 일본 정부와 산업계 대응 속도에도 우려를 드러냈는데 그는 이 범용 인공지능 AGI 도래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일본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너무 느려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사를 볼 때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는데 다른 데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한 바이오 회사 예전에 헬릭스미스 바이로메드였죠. 거기에 공동대표가 지분을 팔고 안 판다고 했는데 왜 팔았죠? 라고 질문했더니 내가 어디 콜센터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이 신약 개발이 되면 몇십 조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 또 다른 공동대표님이 하셨잖아요. 김땡땡 대표님이. 그러면 그 공동대표인 분은 그렇게 몇십 조가 되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좀 팔아가지고 여기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팔았다. 결국은 이 주식을 팔고 여기 오픈 AI와 차세대 AI 인프라 투자. 이게 더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이쪽의 투자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엔비디아보다는 이쪽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수관계인이나 대주주가 주식 팔았을 때는 반드시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팔아서 뭐 할 건데? 다른 데 투자한다고? 그러면 투자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대주주는 판단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30분 만에 주가가 반 녹았어요. 트럼프 아들도 망년자실 했다는데 라는 기사인데, 이건 뭐예요? 미국 비트코인 인프라 중추를 표방하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공식 홈페이지 화면인데, 회사는 친환경 에너지와 대규모 채굴 시설을 강조하고 있으나 락업 해제 이슈로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Building America's Bitcoin Infrastructure Backb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공동 설립자로 참여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가상자산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게 그 차남이 공동 설립자였군요. ABTC 아메리칸 비트코인. 네, 주가가 보호예수 해제 물량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폭락했는데,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가는 장중 한때 50% 이상 폭락하며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날 주가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전일 대비해서 38% 이상 하락한 $2 초반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급락의 주 원인은 대규모 보호예수 물량 해제인데, 회사 측과 에릭 트럼프에 따르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 합병하기 전에 진행된 사모 발행 주식들의 거래 제한이 이날 풀렸고요. 시장에서는 초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투매, 패닉셀이 이어졌습니다. 맷 프루식 아메리칸 비트코인 대표는 성명을 통해서 해당 주식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기회를 잡음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인정을 했고요. 에릭 트럼프는 주가 급락 직후에 나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서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100%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며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으나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금융 투자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락업 해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짙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클리어 스트리트의 브라이언 dobson 전무는 오늘 락업 해제가 주가에 미친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향후 2026년으로 예정된 추가 락업 해제 일정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지난 9월 고점 대비 이미 60% 이상 하락한 상태이고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고점 대비해서 25% 넘게 하락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데,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모태가 된 핫메이트 역시 이날 주가가 15% 가까이 하락을 했답니다. 핫메이트는 여전히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군요.
한편 트럼프 가문과 연관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최근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은 9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했고요. WLFI 토큰을 보유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 알트5 시그마 역시 사상 최고가 대비 80% 넘게 폭락한 상태입니다. 자, 프로스닥 대표는 이번 락업 해제는 주식거래 주체에 관한 이슈일 뿐 우리가 운영하는 자산이나 팀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면서 단기적 주가 변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사업 실행력에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매출 6,420만 달러, 순이익 35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젠슨왕 치맥 회동 약속 지켰다. 개미들 환호 쏟아진 회사. 자, 현대 오토웨버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젠슨왕 CEO가 정인선 회장 등과 서울 강남의 깐부치킨에서 회동할 때 GPU를 한국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진 영향인데 현대차 그룹도 엔비디아로부터 5만 장의 GPU를 공급받기로 했죠. 현대 오토웨버는 전일 대비 36,700원, 18.65나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급등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 종토방에서 한 투자자가 본격적인 치맥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네이버페이 내자산 서비스에 증권 계좌를 연결한 현대오토에버의 개인주주 4,054명의 평균 매수 단가는 18만 8천 원이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29%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13,000장의 GPU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고요. 현대차 그룹도 엔비디아와 AI 동맹을 맺고 있어서입니다. 앞서 황 CEO는 지난 10월 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의선 회장 등과 치킨집 회동을 가졌었고요. 그 이튿날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는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MOU를 맺었고 이 협약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현대차 그룹에 5만 장의 GPU를 공급하고 현대차 그룹은 공급받은 GPU를 활용해서 통합 AI 모델 개발 검증 실증을 추진합니다. 개발된 AI 모델은 자동차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혁신에 활용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AI 사업에서 현대오토에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죠. 현대차 그룹의 AI 사업에서 현대오토에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네, 이게 투자 포인트죠. 이현욱 IBK 연구원은 현대차 그룹이 GPU 구매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와 내부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대오토에버는 공장, 로봇, 차량,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OS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고요. 현대오토에버의 본질적 역할은 AI 모델 개발 회사라기보다 피지컬 AI를 지탱하는 디지털 OS를 구축, 운영하는 기업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급등한 주가 수준은 부담인데 지금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23만 한 8천 원 정도. 이날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1.86%에 불과하다. 앞서 현대오토웨버는 황 CEO가 방한했을 때 당시 매수세가 몰리면서 5거래일 만에 그때 45%가량 급등했지만 이후 다시 가파르게 하락했고요. 신윤철 키움증권연구원은 현대오토에버는 낮은 유동 주식 비율로 인해서 신사업 기대감이 형성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한 뒤에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신사업과 관련해서 현대오토에버가 인식할 수 있는 매출 규모와 매출 인식 시점,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역할 분담 등의 정보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내러티브만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내년 선진국에서 재정위기 온다라는 기사입니다. 요게 가장 최근에 내년에 정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이게 아마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내년 주요 경제국 중에서 한 곳에서 재정 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가장 취약한 국가로는 프랑스입니다. 이게 신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올해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효과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발간한 2026 세계 대전망에서 내년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1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요. 그러면서 각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에서 재정 적자 문제로 초점이 이동하며 고통스러운 경제적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부유한 국가들이 이 문제를 여전히 회피하고 있어서 채권 시장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내년 5월로 예정된 제롬 파월 페드 의장 후임 인선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페드의 정치화는 금융시장 대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20년 이후 상승세를 보인 원자재 시장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원유를 비롯한 일부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원유는 공급이 넘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낮추려 할 것이고 걸프 국가들의 생산량도 회복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AI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은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눈여겨봐야 하는 핵심 지표로는 기업이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비율과 AI가 실제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꼽았고요. 올해 데이터 센터 투자와 AI 관련주 주가 급등이 미국 경제에 충격을 완화했지만 내년부터 진짜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따른 피해가 드러나면서 내년 미국 경제 약세를 점치기도 했네요. 트럼프식 거래주의는 내년 세계 곳곳에서 변덕스러운 평화 중재, 미국 뒷마당을 향한 강력한 군사 개입, 핵심 공급망을 둘러싼 기회주의적 거래 등이 혼합된 기묘한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자, 시험대 오른 AI 투자, 여전히 예측 불가인 트럼프, 북극에서도 강대국 경제.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트렌드입니다. 내년부터 AI 투자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또 25년을 뒤흔든 트럼프 효과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북극의 자원과 해상 무역로를 둘러싼 각축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네요. 표지가. 좀 키워서 한번 볼까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는 올해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에 4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고요. 자, 4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에 가까운 돈을 뿌린 겁니다. 2030년까지 7조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지금까지 AI에서 발생한 매출은 연 500억 달러 수준에 그칩니다. 자, 내년에는 AI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지원, 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AI 서비스 도입 등 기업은 빠른 속도로 AI를 업무에 통합해서 생산성 증대를 꾀할 것으로 봤고요. 또 내년에는 기업 5곳 중 4곳이 생성형 AI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야, 기업 5곳 중에서 4곳이
자, 미국 인구조사국 조사에서 직원 250명 이상이 기업 중 업무에 AI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올해 10% 남짓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자, 내년에는 미국이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통상 중간선거는 야당이 유리하죠.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 태도와 관세 정책, 행정명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세 여파 등으로 내년 세계 무역 증가율이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봤고요. 24년과 25년에는 2% 이상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만료되는 것도 시장의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페드의 정치화는 금융시장 대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인물이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 연방정부 부채 관련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부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는데 미국 관세 정책과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서 원유, 가스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금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4,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내년에는 각국의 군비 지출이 더 늘어날 게 확실시되는데 나토 회원국의 군비 지출 확대에 따라서 내년 세계 국방 지출이 2조 9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대국 경쟁은 북극과 우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데 북극은 세계 교통의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로 그 가치가 급상승을 했고요. 내년에는 해빙이 확대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북극 항로 중심으로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미국은 북극 항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래스카 서부 놈 항구를 확장 중이군요. 미국, 중국, 러시아 중심의 우주 군사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인데 미국은 미 우주군 예산 40% 증액을 추진했고요. 러시아는 우주 기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고 중국, 영국, 프랑스 등도 공격적으로 우주 작전을 확대 중입니다. 미중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반도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과정에서 오히려 반도체 자립도를 높였고 내년에는 중국이 반도체 내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자국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엘리트 층들이 뭐 기업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잡지 하면 넘버원이 이코노미스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면 단어도 되게 고급집니다. 어려운 단어도 많고요. 근데 분명히 글로벌한 트렌드에 어떤 큰 패러다임 변화나 추세가 생기면 반드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걸 다루거든요. 다루기 때문에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3일 발간한 세계 대전망에서 제시한 트렌드는 무엇인지 제미나이한테 물어봐가지고요.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